근데 제가 얘기 듣고 보니까 이 퇴직연금, 퇴직금 이런 네.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되게 불리하네요. 아, 왜냐면 그렇지,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없죠. 퇴직금이 없어요.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우산 그러니까 공제.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거 무슨 사업장 같은 예.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아, 이거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소기업 중앙에서 하는 건데 네.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소득공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번 300만 원에 대해서는 벌지 않은 걸 인정해주겠다. 세금을 과세를 할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보통 보면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네, 수 저도 좀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프리랜서, 강연하시는 분, 뭐 방송 작가분, 예. 네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부동산 오. 임대사업 하시는 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방송 작가라 그랬더니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너무 이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세제 혜택이 많고 또 하나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망하면 가압류 못 들어옵니다. 아, 우리 그래요? 일반적인 금융상품들은 다 가압류가 들어오는데 네. 가압류가 못 들어오는 연금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네. 네. 노란우산공제. 아, 근데- 이거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은 그래? 뭐냐면 내가 다 뭐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뭐 어려울 때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 가압류가 못 들어오고요. 네. 또 60세가 되면 내가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주고 가압류도 안 되고 60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야,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잠깐만요. 가입하시는 게 괜찮네요. 요거 어디다가 가입을 해야 됩니까? 뭐 은행 가시거나 네. 은행 가야 됩니까? 네, 중소기업 중앙에 직접 하시거나 은행에서 다 판매하면 종철 씨가 안 하고 있었죠? 이거 안 했지. 아, 이거 안 하고 있었는데. 노란우산. 어떡해. 가서 반드시 하세요. 오늘 네. 장사 봐서 그리고 진짜 세제 효과가 있다니까.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지금까지 안 한 게 괜찮은 너무 거네. 아깝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이런 좀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노란우산공제 이거 한번 클릭 네. 한번 해보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노란우산공제 우리 가입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노란우산공제. 했어요. 근데 지금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까지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모자란다는 다음에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네. 연금이 바로 내 스스로 선택하는 개인연금을 불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얘기하죠. 개인연금에 들었어. 난 연금 들었어. 그런데 연금이 똑같은 연금이 아니에요. 세제 혜택 차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연말정산 받으시거나 네. 급여생활자들은 두 번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잖아요. 그렇죠. 요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400만 원까지 이런 상품이 하나 있고 네. 이건 연금저축계좌라고 그럽니다. 연금저축. 또 하나는 뭐냐면 세액 혜택은 없는데 10년 동안 내가 그 연금을 넣었더니 내가 세금이 없어.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나 보험회사에 연금 가입했어. 네. 라는 것 자체가 네. 연금보험이 이게 있습니다. 이건 아. 10년 동안 넣으면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되는 거는 세액공제 받는 것이 먼저 기본이 됩니다. 네. 그래서 400만 원까지 넣게 되면은 연봉 한 5,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13.2%니까 한 52만 8천 원 돌려받거든요. 네. 400만 원 넣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난 6월 9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 낮췄습니다. 네네. 조만간 2%짜리 예금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은행 가면 1%짜리 예금 받는 시대에 내가 400만 원만 넣으면 무조건 13.2%를 돌려받아요. 들어야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되죠. 이거는 그런 게 엄청난 어딨어. 고수익인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는 55세 이상 이후에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연금 소득세를 또 내셔야 되는데 네. 연금 소득세는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일단 네. 연금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금 보험이 따로 있고 연금 저축이 그렇죠. 있죠. 연금 그중에 저축. 세제 혜택을 받는 건 연금 저축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연금저축 거죠? 계좌입니다. 정식 아, 네. 그렇구나. 이거를 먼저 가입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회사에 나 10년짜리 연금 들었어. 라는 걸 가입하시는 연금보험.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되면 대박인데요. 예. 안 되면 이게 또 쪽박이에요. 예, 그렇죠. 문제는 이제 10명 그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중 8명은 문을 닫는다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란우산 공제. 네. 노란우산 공제하고 개인연금 이 두 가지 뭐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예. 노란우산 공제하고 개인연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네, 노란우산 네. 공제 같은 경우는 또 폐업을 하게 되면 또 원금도 돌려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노란우산 공제 같은 이런 상품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상품들은 저도 뭐 민간 금융회사 있지만 민간 금융회사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상품을 만들면 거의 다 부도가 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제도로 만든 거니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형 상품들은 그때그때 가입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네. 좋다, 근데 진짜 좋다. 우리가 뭐 13.몇% 해가지고 1년에 50몇만 원 돌려받아요. 지금 이 얘기 하면서 저 갑자기 슬펐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는 학원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막 50만 원, 60만 원 그냥
팍 멋있게 질르면서 네. 1년에 나를 위해서 50몇만 원 받는 걸 이렇게 기뻐하고 참 이게 부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고민 댓글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 종철 씨 소개 좀 해주실래요? 자, 3년간 회사 다녔던 55세 경단녀입니다. 네. 저는 개인연금도 없는데 노후 준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없나요? 하셨습니다. 경단녀, 55세. 이게 경력 예. 단절 여성, 예, 요즘 그렇죠. 이렇게 부르죠? 제가 아까 사총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국민연금.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이분도 경단 여성이지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경단 여성들도 올 11월부터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추후 납부인 건 뭐냐면 기존에 안 냈던 거를 내가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내고 보장을 받는 예, 거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내가 국민연금에 한 1,000만 원씩 넣었어요. 한 사람은 넣은 기간이 5년이고 네. 한 사람은 10년입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인데 누가 더 국민연금 액수가 많을까요? 10년. 예, 10년이요. 국민연금은 기간이 길수록 같은 금액이더라도 국민 액수를 더 많이 줍니다. 아, 네. 이 추납제도가 생긴 건 뭐냐면은 경단 여성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이분들이 중간에. 국민연금료를 내다가 네. 사이에 안 냈잖아요. 네. 요 사이에 내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보장이. 국민연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잖아요. 3년이니까 국민연금을 평생 동안 받으려고 그러면 네. 최소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10년 이상은 내셔야 됩니다. 10년. 그래서 네. 이분은 몇 년이냐면 7년 남은 거예요, 7년. 7년. 네. 근데 이분이 추가 납부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향후 7년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과거에 몇 년치 한꺼번에 내버리게 되면 아, 네. 10년이 다 땡겨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걸 내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목돈이 있으니까 할부로도 내게 해줍니다. 할부도 네. 가능하다. 그게 올해 12월, 네. 11월부터 된다는 11월부터 거죠. 지난번 11월. 예, 국회에서 네. 통과가 됐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정기 국회죠. 네. 국회 통과가 됐고, 이번에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이런 분들은 먼저 내가 추가 납입제도 이용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미 가입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 원래 안 내도 되는데 근데 임의로 가입하시는 것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분들이 최소 보험료가 89,100원이에요. 그러니까 89,100원 내시다가 돈이 좀 생기시면 추가 납부 제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낸 기간이 길어지겠죠. 아, 오. 네네. 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있는데 30년도에 정말 받을 수는 있을까? 아,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게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도입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는 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네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왜 그럼 이게 자금이 없어지느냐. 1930년대에 국민연금 제도 만들 때는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이 60세에 준다 그러면 다 어차피 죽어 있을 거니까 네.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예. 너무 사람들이 장소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되지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국민연금을 안 준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갈되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세금을 더 걷겠죠. 네네.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연금 액수를 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좀 안심해도 괜찮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예. 2060년 뭐 국민연금 대란설 이거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미 이제 뭐 일본이나 유럽 지역들은 거의 다 지금 국민연금들이 다 고갈되어 있어요. 아. 근데도 네. 지급이 된다는 세금 거죠. 걷어서 줍니다. 아, 네. 그렇게 안 하고서는 국민들의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죠. 노후 준비 저희가 1단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연금 사총사를 함께 예. 만나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총사 그렇죠. 주택연금. 예. 주택연금이 결국은 내 집을 가지고 이걸 연금으로 되돌려받는 네. 그런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70 내지 8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집이죠, 있어요. 집.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집 한 채예요. 네.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부동산이 있겠지만 평균적인 서민들은 집 한 채로가 내 재산의 70, 80%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냅두고서는 이걸 내버려 두고서는 노후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네. 연금을 받고 난 그 집에 계속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연금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했는데 네. 최근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맨 처음에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광고 같은 데서 봤을 예. 때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기껏 하나 이루어놓은 내 집을 네. 나라한테 이렇게 맡기고 내가 돈을 네. 요만큼씩 타고 받는 게 뭐야 막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왠지 그게 좀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 의식이 있는 게 네.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처음에 뭐 60세부터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데 60세에 당장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았어요. 아. 보통 60대는 버티세요. 네. 네. 많으신 분들이 뭐냐면 70대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쓰고 네. 자식들도 이제 뭐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은 한 채밖에 없으니까 네. 한 70대 한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예요? 그 70대 말 이때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 근데 억울한 게,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3개월 있다가 본인에게 갔어. 예. 아, 돌아가셨어요. 그쵸?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그것도 그렇네.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데 네. 부부 중에 네. 그 나이가 어린 쪽 기준으로 해서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네. 만약에 남편분이 70세시고 아내가 60세시면 뭐 아내분 둘 쪽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어. 근데 보통 뭐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부부가 하시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6개월 내에만 명의를 변경하시면 6개월 내 명의 변경하시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80대예요. 네. 아내가 70대예요. 네. 그러면 남편이 이제 먼저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잘못돼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저절로 승계가 돼가지고 네. 아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 주택연금을 받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명의를 변경을 해야 된다. 네, 아, 이거 자기가 자동 승계가 되는 게 왜냐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담보대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담보대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셔서 네네. 6개월 내에 가서 명의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공동명의로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그러는 건 사실 어때요? 뭐 공동명 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부 중에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주택연금은 좋은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그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떨어져도 원래 처음에 가입한 금액대를 그대로 줍니다. 아, 그리고 이건 또 괜찮다. 주택연금은 네.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줍니다. 사람이 인간의 두 가지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태어나는 거랑 죽는 거랑 선택할 수 없는데 네. 죽을 때까지 주는 연금은 국민연금이랑 네. 주택연금이 죽을 때까지 그것도 주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거기에 살면서 계속 받는 계속 거잖아요.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택연금도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 질문. 네. 남편이 주로 나이가 많은 쪽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 두 부부 중에 나이가 많은 분 이름으로 드는 게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당연하죠. 적은 이름으로?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명의 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하게 되면 오래 사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연금이 나갈 때 부담스럽잖아요. 주는 그렇죠. 측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받는 금액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되겠네요. 다른 건 다 자식들 빼줘도 집 한 채는 지켜야 일단, 되겠네요. 일단 우리 지켜야 몫으로. 그래서 자식들한테 야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이 집 한 채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미리 딱 집어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또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참 그 농지도 안 팔려고 골치 아픈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농지연금. 그 농지를 다 담보로 해서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땅도 좀 애매모호하고 네. 내가 농사지러 갈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인데 연금이 좀 없으시다 생활비가 없으시면 농지연금 같은 거 받게 해주시는 네. 것도 좋다. 똑같은 방법 중에 그럼 주택과 아주, 비슷한 아주 방법이죠. 짧게 그거 하나 궁금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로 이제 보장을 받았어요. 그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집은 날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 그 시가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액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차액은 어떻게 만약에 되죠? 연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 이제 자식들은 못 받는 거지만 차액이 남았으면 상속이 됩니다. 아, 네네. 좋네. 진짜 지분 한 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한 건가요? 채 지켜야 되겠네요. 아니, 정말. 농지연금도 저기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식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것도 아닌데 이 농지를 어떻게 네.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생각하시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요 정말 막 개인연금 너무 중요하네요. 노란우산군제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지금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또 시청자 실시간 투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그 댓글창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그렇습니다. 투표하기 있습니다.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 사총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또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이 10시 12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프 토크 부모. 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노후 준비 첫 번째로 이제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가 요즘 노후 파산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후 파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노후 파산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60대 넘어서 생기는 질병이나 사고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노후 준비는 노후 준비의 하나는 보험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보험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험.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보험은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분들이 소득이 적은 돈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예, 깨지죠. 실제로 뭐 요즘 불황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만 하더라도 네. 보험 해약 금액이 무려 21조 원. 상당히 많이 해약을 했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잘 보시면서 보험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또 최악의 경우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